매주 금요일은 시장을 더 넓게 보고 전략 정배보는 시간으로 한 주 마무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증시 오늘도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반등을 했는데 심지어 외국인의 매수까지 들어왔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국내 증시를 향한 저평가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강달러 기조, 또 외국인의 국내 증시 자금 이탈 현상이 하루빨리 좀 해소될 만큼의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이 또 마냥 떨어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무엇이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을 쭉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미국장입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외국인들이 오늘 좀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큰 기조에서는 계속 좀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길게는 여름 이후부터 그리고 짧게는 최근 한 달, 일주일 동안 엄청 강세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수급이 좀 멈춰줘야 된다. 단기적으로 미국장이 좀 쉬어야 우리한테도 좀 숨쉴 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략적으로는 좀 기대하는 거는 미국의 4년마다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소위 축하 랠리 가 대략 마무리되는 게 취임식 전후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한 20일경이 보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그러니까 취임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국 랠리가 일정 부분 좀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미국장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연두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다행스럽게 중국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소매 판매가 지금 4.8%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지금 3개월 연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가 일정 부분 좀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 더 강력해진다면 중국과 연동돼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환경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어서 이 흐름이 좀 더 강화되느냐 여부, 요게 이제 한두 달 동안 좀 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안정돼야 외국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해결이 되는 시점이 우리나라에 좀 모멘텀이 생기는 시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쉬어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 지표가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는 데 따른 증거가 포착이 돼야 된다.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환율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외국인은 여전히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고 강달러 뉴노멀 시대가 지금 도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현 시점 좀 해답을 찾아보고 싶은데 과거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우리 증시는 어땠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400원대가 뉴노멀이냐 이거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00원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은 거의 IMF 때나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레고 사태 때도 살짝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짧게 한번 네네. 갔다가 좀 내려왔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부적인 이슈였고 근데 지금 상황은 2008년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2008년도는 미국의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빨리게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하고의 장단기 금리차,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역전이 심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되긴 좀 냉정해 보면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냐 그렇진 않고 한 3년을 놓고 보면 일본이 가장 많이 약세를 갔습니다. 3년 동안 일본이 한 26% 올랐고 우리 한국 원화가 18%, 대만 달러가 17% 올랐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기 때문에 환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하고 우리나라의 금리의 격차가 일정 수준 좀 좁혀진다면 원화의 안정세가 올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미국 강세 금리 강세가 우리나라가 못 쫓아가 준다면 원화 약세 현상이 조금 당분간 지속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 관찰국으로도 또 지정이 됐거든요. 이에 따른 여파, 좀 부담이 또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통상적으로는 그것을 무기로 쓸 거냐의 이슈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미국 대미 지금 무역 흑자가 제법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근거로 환율에 좀 더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근데 또 그쪽 입장에서는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되는 건 또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먹는다. 이제 이런 또 트집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화 입장에서 마냥 약세로 가긴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여기서 뭔가를 행동하기가 참 어려운 딱 끼어 있는 형국이라서 지금 남아 있는 두 번의 그러한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을 여전히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텐데 지금 단순 환율만 문제인지도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붙어요. 지금 금투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밸류업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이어서 유독 국내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취약한 이유가 궁금한데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도 사이즈는 크지만 똑같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때 2016년부터 20년 사이에 우리가 겪었었던 거고요. 특히 그때 18년, 19년 요 사이에 트럼프 1기 관세 무기화 인상 발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를 놓고 보면 국내 전 세계를 포함해서 중국 항생 지수가 가장 그 발표 관세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었고 두 번째로 버금 가격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우리 한국 코스피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때는 트럼프가 이런 걸 할지 몰라서 그때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대놓고 어나운스를 해놨잖아요. 공약을 관세를 무기화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앞서서 어찌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런 트럼프 축하 랠리에서 소외되면서 주가가 안 좋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의 민감한 시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섹터가 아주 들썩거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연속성이 없어요, 시장에. 뭔가 올라도 아 진짜 내일은 떨어지겠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방관을 하고 관망을 하는 게 방관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관망을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일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이제 바닥에 지진다고 보통 이 바닥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차라리 관망이 좀 더 나은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또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급락이 나오고 나면 급등도 분명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평가 매력은 분명히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없고 우리의 최대 그런 교역국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것을 확정지어서 팔고 끝나기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과하게 빠져 있다 싶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관망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미국 환율 얘기 다 했는데 뭐 오늘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다 무너졌거든요. 이제 뭐 추가 하방을 더 열어놔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하락이 좀 제한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크게 빠질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또 좀 오른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쵸. 워낙 테슬라 따라서 이제 같이 한번 올라봤는데 근데 일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리비안 다 따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인 건 분명하고요. 삼성전자하고 달리 삼성전자는 그래도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돈을 좀 덜 벌고 있지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전기차 우리나라 특히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특히 올해 들어와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현금 흐름보다 투자해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이를 부채로 메꾸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급격히 축소된다면 부채, 현금 흐름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셔야 될 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측면에서 현재의 펀더멘탈, 지금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부채는 늘지 않고 이익은 내고 있지만 주가만 많이 빠졌냐 두 개는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업체들은 여전히 좀 위태위태한 것만은 분명하다.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딩 섹터,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인프라, 로봇, 재건, 우주항공 쪽에서 사실 뭐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저평가라기보다는 매수 매력도가 높은 쪽,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마가편이라고 분명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은 지속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테마는 실제로 길게 놓고 봐도 좋을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지금 투자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내각이 확실화되고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연말 내년 1월 달까지는 오히려 고배당주, 배당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고 이 실적이 좀 꾸준히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 회사 중에 낙폭이 과했던 그런 종목들을 두 개를 엮어서 종목들로 좀 좁혀서 가져가신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좀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매력도가 높은 업종을 찾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배당주에 좀 안정성이 강한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